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 부진에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사자 행렬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코스피는 2,500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증시는 지금 완연한 강세는 아니지만 이 분야만큼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IPO 분야. 오늘 2차 전지 기업 3기 EV 따상에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대비한 3기 EV가 장중 따상을 터치했습니다. 2차 전지 부품업체인 3기 EV는 시초가가 공모가 11,000원보다 2배 높은 22,000원 형성이 됐고 네. 장중 상한가인 28,6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22%, 공모가 대비 144% 상승한 26,8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저 정도가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이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에 이어서 공모주들이 상장 첫날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3기 EV는 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희망 공모가를 밑돌았고 경쟁률도 37대 1로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반등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3기 EV의 주력 제품으로는 이 전기차용 엔드플레이트가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이 삼성 SDI가 있습니다. 예. 엔드플레이트가 뭡니까? 엔드플레이트는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네. 외장을 감싸는 뭐 그런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3기 EV의 모회사가 이 부품업체인 3기인데요. 이 3기 EV의 상장을 앞두고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9%나 하락하면서 좀 대조를 이뤘습니다. 예. 지금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오브제는 AI랑 관련된 키워드였고 이번에 이 3기 EV는 2차 전지. 듣고 보면은 왜 따상에 성공했는지 좀 알 법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또 상장 철회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해 분위기는 지금 이렇지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따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사실 지난해는 전 세계 증시가 하락장이었고 워낙 이제 강력한 긴축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이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공모 단계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모가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서 상장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공모가가 적정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공모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에도 새내기 주가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인데 스튜디오 미래라는 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가 7일 이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반 청약에서 증거금 무려 4조 원이나 모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모가도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이제 설정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또 따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일에는 유아가구 전문 기업인 꿈비가 상장할 예정입니다. 꿈비는 경쟁률이 1,700대 1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증거금도 2조 원 가까이 모였는데요. 그리고 공모가는 희망밴드로 오히려 초과한 5,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꿈비는 프리미엄 유아 매트와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해 7월 성일 하이텍이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성일 하이텍은 오히려 그 흥행만큼 이제 공모 당일에는 따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또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졌습니까? 참 빠르네요, 투자자들. 오늘 이제 애플 유저들 귀를 굉장히 쫑긋하게 만든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페이가 진짜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애플페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습니다. 이 관련주들은 대부분 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들인데 한국정보통신은 26% 가까이 올랐고 이루온도 9% 이상 올랐습니다. 카드사와 이 가맹점 사이에서 이제 결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하고 이루온 같은 경우는 NFC 관련한 무슨 앱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유심칩 개발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애플페이는 애플의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비자에 이어서 결제 규모로는 2위입니다.
뭐 마스터카드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들어올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스마트폰 인구 10명 중 3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애플페이는 이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편의점이나 뭐 대형 백화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페이와 애플페이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되니까 삼성페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요. 지금 오프라인 간편 결제 그 체계를 보니까 마그네틱 전송 방식하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이게 이제 MST 방식하고 NFC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MST하고 NFC 둘 다 적용이 되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NFC만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이 29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만 현재 NFC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단말기를 늘려가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쭉 나옵니다. 일단 7일에는 KB금융과 기업은행이 발표할 예정이고 8일에는 우리금융과 신한지주 또 9일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SKT와 KT 이 통신사들도 실적이 나오고 또 10일에는 카카오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일에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게 MSCI 구성 종목 변경 이슈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신규 편입 종목으로 카카오페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카카오페이가 좀 이 조건에 맞는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디즈니와 코카콜라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